그러면 여기 교재 좀 볼게요.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보시면 이 교재가 잘 된 게 그 앞 페이지 처음에 보시면 각 단원별로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용어의 정의에서도 한 문제씩은 나와요.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만 좀 잘 봐도 일단은 우리가 6문제는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에서 2문제 나오는 단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이상은 나오니까 최소한 6개는 확보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이 교재가 되게 적잖아요. 적어서 이게 그나마 제일 적은 교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800페이지 정도 내외죠. 그리고 1000페이지 육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겁니다. 적은 거예요. 그나마 적은 거예요. 네. 그나마 지금 생략이 그림 같은 게 조금 빠져가지고, 근데 뭐 그림이야 뭐 중간에 이제 설명하면 다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컴팩트 해가지고 일단 부담이 조금 덜어요. 적죠. 다른 것보다. 자, 1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 혼자 보기엔 조금 힘드니까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첫 줄이요. 자,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국계법의 지금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그 목적인데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국토 첫 줄만 보시면 이용과 개발과 보존을 위한 것이다. 자, 밑에 이제 용어의 정의요. 본격적으로. 우리 계획 3가지를 배웠어요. 국계법에서 계획 3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왔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근데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게 도시를,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행위를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같은 도의 시 또는 군을 묶는 것도 광역계획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를 묶을 때 이제 광역계획권이었다라 그랬고요. 밑에 도시군 계획을 볼게요. 자, 도시군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 줄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래가지고 총 이렇게 6가지가 나왔습니다. 6가지에 대해서 세 번째 줄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걸 했었는데 공통 글자를 찾았었잖아요. 그게 도시군 계획이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죄송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용어를 조금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세요. 그럼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고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왔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첫 줄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자, 2번째 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요. 구체화시키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첫 줄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러니까 국토가 6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6개에 대해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개발, 정비, 보존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앞으로 이제 좀 지구 단위 계획 분야 들어가면 자세히 배울 건데 그 전에 책을 볼 때 이제 좀 필요하니까 좀 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체크하시고요. 일부에 대해서 세 번째 줄 그냥 다 볼까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른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한 단위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단지화시키는 계획입니다. 단지화, 일종의 영역성을 가지고 그 지역 자체를 단지화시키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보다는 작다. 일단 이게 감이 들어오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작은 거죠. 작은 겁니다. 단지화시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다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용용용, 기도지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입지 규제, 개도시 수입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자, 보시면, 자, 그냥 읽고 그냥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다 없는데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속해 있었어.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이 있는데 7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 기반 시설이에요. 도시의 기반이 되는 시설.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에서 거기 보면 예를 보면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공원, 녹지 이런 것들 나왔죠. 그리고 뭐 방제, 보건, 환경, 기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시설. 그래서 도시가 돌아가기 위해서 혈관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으로 치면 혈관의 기능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뭐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자, 15페이지 가시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있는데 기반 시설 중 첫 줄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기반 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건 앞으로 도시에 필요한 시설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이 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볼 건데. 자, 일단 의미 자체가 어떤 도시에 필요한 시설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요. 이제 광역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광역시설. 광역시설 보면 거기 1번이요.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광역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보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가스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이용하죠. 광역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것도 나중에는 자세하게 배울 건데 그 옆에 보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또는 통신시설이다. 그래서 하수도 시설 뭐 이런 것들, 지하에 보면 매설하는 큰 관이 있죠. 관.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하에 가스나 전기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매설하는 큰 관, 이게 이제 공동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12번 볼까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끝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도시군 어떤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3가지를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벌이는 사업들이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어떤 그 공적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이제 필요한 사업들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우리 봤던 것 가운데 16번 볼까요? 용도 지역. 자, 용용용 기도지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용도 지역이었어요. 이거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줄에 보시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그리고 2번째 줄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라고 했고요. 그 밑에 용도지구 볼게요. 용용용 기도지에서 2번째 이제 용도지구입니다. 자, 이건 도와주는 지역이다 그랬죠.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지역이 이제 용도지구다 그랬는데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조절하는 거죠. 그 줄 끝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거는 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 한다. 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설정함으로써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용도지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가시면 용도구역이 나와 있어요. 용도구역이요. 용용용 기도지에서 3번째 용입니다. 자, 용도구역. 이거는 국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도, 시, 수입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줄에 보시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함으로써, 이 말은 그 용도구역 앞에 용도지역이 있었고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이 2가지를 다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용도구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국가의 특정 목적